어느 마을 과부 옥자는 혼자 어렵게 살며 떡 장사를 해서 겨우 이에 울칠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날 팔떡을 광주리에 올려놓고 잠시 방에서 잠을 자다 나왔는데 떡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겠는다. 아니 이게 뭐야? 내 떡이 다 어디 갔어? 이거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래, 이건 분명 그 불안당 놈들이 틀림없어. 옥자는 마을에서 무리지어 다니며 남의 집 깨나 달기며 몰래 훔쳐 잡아먹기도 하는 덕배 패거리를 의심했다. 그래서 관아 사또를 찾아가 고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내들이 그랬단 말이지. 예, 틀림없습니다. 제발 제 떡값을 돌려받게 해주시지요. 그래, 내가 한번 밝혀내 보겠다. 사또는 세 사내를 불러들이는데 내 이놈들! 혼자 가난하게 떡을 팔아 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과부의 떡을 내 놈들이 어찌 훔쳐 먹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사또는 부하를 시켜 냉수를 가져오게 하는데 지금부터 물을 머금고 입안을 가시게 한 뒤 삼키지 말고 뱉어보거라. 사또가 시키는 대로 하자 사내들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떡고물이 나오게 된다. 내 놈들 입안에서 나온 떡고물을 보고서도 아니라고 우길 것이냐? 죄송합니다, 사또 나으리. 사또는 사내들에게 곤장을 내리고 떡값도 물게 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리. 그래, 그런데 사또 나으리, 또 무엇이냐? 그게 제가 자고 있을 때 저 셋 중에 하나가 저를 건든 것 같은데 그 사내도 잡아주시지요. 뭐라? 그건 또 어떻게 잡아낼꼬? 방법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제가 셋을 차례로 겪어보면 잠결에 느낀 그때 그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 은비가 가득 찬 남자 밝히는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 튼실한 남자 없나 늘 살폈는데 그녀는 특히 코가 크면 실하다는 이야기를 굳게 믿고 있었다. 아이고 오늘 밤 따라 왜 이렇게 외롭지? 괴롭구나 괴로워.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나는데 안녕하시오. 해가 저물어 그러는데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못 보던 얼굴인데. 우리 마을에 사시오? 얼마 전에 이사 왔소. 산에서 다리를 삐어서 헤매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소이다. 어머, 저 코 좀 봐. 분명 실할 것이야. 알겠소. 안으로 들어오시오. 안으로 사내를 들인 과부는 한상 양껏 사내를 먹이고선 사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아니 코다 저렇게 큰데 소중이는 어린아이 만도 못하구나. 속았네 속았어. 내가 이제껏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화가 난 과부는 씩씩거리는데 차라리 코가 몇 배는 크겠다. 아, 그러고 보니 코? 이거 없으면 잇몸이라고. 그녀는 자유자재로 밤을 보내는데 그리고 다음날 다시는 내 집 앞에 얼씬거리지 마시오. 어디 사내가 그런 걸 달고 다녀. 사내는 아침도 못 먹고 쫓겨난다. 그러다 마을 청년 삼봉이와 마주치는데 아니, 저 친구는 무슨 놈의 미음이 얼굴에 저렇게 붙어있지? 미음을 입으로 먹지 않고 코로 마셨나? 어느 마을 주먹주인 덕자가 웃지 않는다고 소문났다. 그래서 만보기와 개똥이는 내기를 하는데 이봐, 개똥이 나랑 내기 하나 하지 않겠는가? 무슨 내기? 내가 주모를 웃게 만들면 자네가 오늘 한턱 크게 쏘는 게 어떻겠나? 아니면 내가 크게 삼세. 자네가 무슨 수로 주모를 웃긴단 말인가? 내 10수년간 웃는 걸 본 적이 없네.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네.
그때 덕자가 나타는데 뭐 드릴까요? 아재 손은 왜 그래요? 만복이는 손을 천으로 칭칭 감고 말하는데 내완이 아무래도 중한 것 같네. 무슨 속병이 크게 왔소? 무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내완이 내 몸에 있다네. 내완이라면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손을 칭칭 감고 농무로 놀리는 게요? 어디 농을 할 수가 있겠나? 만복이는 손을 펴 겹겹이 싸맨 곳을 풀어 보이니 손바닥에 큰 종기가 있었다. 덕자가 이상히 여겨 손바닥에 종기가 무슨 내완이란 말이요? 내 집이 가난하여 장가를 들지 못해. 음탕한 마음이 일 때마다 항상 왼손으로 손장난을 하여 왔는데 이제 손바닥에 종기가 나서 손장난을 못하여 음심을 풀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 내완이 아니겠는가? 하고 시치미를 떼고 말하니 덕자는 그만 자신도 모르게 크게 웃고 말았고 만복이는 개똥이의 술을 거하게 얻어먹었다. 만식이는 마누라 옹심이와 대판 싸웠다. 화를 못 이기고 만식이는 부인을 몇 대 때리게 된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는 개 패듯이 두들겨 맞고 내가 제명에 못 살겠네. 잔소리하지 마라. 내가 괜히 그랬어? 여편네가 어디서 하늘같은 서방한테. 그렇게 둘은 잠자리에 드는데 한밤중에 잠이 깬 만식이는 마누라에게 조금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그래서 달래줄까 하는 마음에 팔을 들어 옹심이를 쓰다듬는데 됐어 그만. 아까 이 손으로 날 때리지 않았소? 그런데 그 손을 왜 나에게 가까이 하오? 잠이나 자시오. 라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잠시 후 만식이는 한쪽 다리를 옹심이의 허벅지에 올려놓았다. 됐다니까. 아까 이 팔로 날 때리지 않았소? 그런데 그 발을 왜 나에게 가까이 하오? 잠이나 자시오. 라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자 만식이는 소중이를 옹심이 가까이 하는데 아이고, 너야말로 진실한 내 편이로구나. 너야말로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었던고. 하며 둘은 언제 싸웠냐는 듯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마을에 순심이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혼기가 차 이웃집 사내와 정혼을 약속하였다. 어느 날 마을 불안당 덕만이가 그녀의 어미를 찾아오는데 여기는 어쩐 일이신지? 순심이가 시집 간다고요? 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순심이는 나랑 여러 번 정이 통하였소. 이미 나한테 몸과 마음을 허락해 놓고 시집을 간다고. 그렇게는 안 되겠소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내 딸아이와 이야기를 해보겠소? 그리고 잠시 후 애야, 너 덕만 이놈하고 그렇고 그랬다는 게 그게 사실이냐? 이 어미한테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네, 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저는 그 사람하고 마주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놈이 왜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가는 거야? 우리 집이 가난하고 못 사니까 쉽게 보고 관계를 부리는 것이에요. 상대할 게 못 됩니다. 이런 천하의 썩을 놈을 봤나? 순심이의 어미는 관아에 고하여 그를 벌주기로 마음먹는다. 사또의 앞에서 둘은 서로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였고 사또는 고시마다 덕만이만 불러 묻는다. 내가 처자와 여러 번 정분을 나누었다 하니 처자의 용모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틀리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덕만은 사또에게 일일이 고하였고 순심이를 불러 들어보니 덕만의 말과 틀림이 없었다. 덕만은 순심이의 이웃 달래에게 순심이에 대해 알아놨기 때문이었다. 순심이는 사또의 판결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말하기를 사또,
제 왼쪽 가슴 밑에 큰 반점이 있는데 그 위에 털이 여러 가닥 났습니다. 만약 그자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어찌 저와 정을 통하였겠습니까? 사또는 덕만이를 불러 묻는데 순심이 왼쪽 가슴 밑에 반점이 있는데 털이 여러 가닥 나 있습니다. 사또는 다시 한번 놀라는데 사실 관아 안에도 덕만의 내통자가 있어 그 말을 몰래 듣고 알려주었던 것이다. 다시 여인을 부른 사또는 순심이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사또, 소녀에게는 본래 점이 없사옵니다. 분명 그 간사한 사내가 관아의 사람을 매수하여 제 이야기를 전달하게 했을 겁니다. 하며 자신이 말한 곳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사또는 덕만의 자백을 받아내고 옥에 가두었으며 순심의 재치와 용모에 감탄하여 순심을 부인으로 맞이했다고 한다.